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일이고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이제 수주를 확정했다라고 어젯밤에 이제 뉴스를 발표를 했고요. 16년 만에 이제 원전 수출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주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5월 7일에 최종 계약 체결을 이제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업비가 26조 규모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24조 규모로 언론에 이제 언급이 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26조라는 단위가 구체화되었었고요. 2조 정도가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총액 자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전세기를 띄워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서 체코로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체코 계약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멜린 원전까지 진행이 잘 되게 되면 체코 내에서 이제 4기까지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개당 13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4기라고 한다면 52조까지도 사업비가 이제 증액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됩니다. UA 프로젝트가 21조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수를 직접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 타워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초의 기술을 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 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EDF를 제치고 수주를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좀 잘 진행이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많이 애를 먹이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볼 거고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주를 했는데 내일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열리게 될 건데 주가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사실 우리가 지금껏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그 이력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였고요. 우선 협상자 대상자에서 사실 거의 확정을 예상하고 지금 본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이 이미 수주한 것과 다름없이 생각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초반에는 좀 이 테마성으로 좀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호재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들자면 어제 설명드렸던 에너빌리티 부문의 재무 목표치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작년 말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를 했던 수치이고요. 지금 이제 6%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을 해서 가이던스가 이제 29년에 13.5조가 된다. 그래서 25년에 가이던스는 수주가 10.7조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10.7조에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체코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측에서도 이미 체코 원전은 수주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체코원전이 수주되었을 때 어떤 이 파트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줄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지 그것까지 다 정해져서 구체적인 이 사업비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8조. 보통 한 2.9조 정도가 주기기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EPC 그런 공사 관련 그런 건설 관련된 수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총 3.8조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게 올해 이 실적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가이던스 매출에 대한 목표가 발표되었을 때 체코원전은 100% 수주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목표치에 대한 반영을 다 해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목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원전 사업비가 이미 2기가 24조 원 이상으로 상회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5년 3월에 2기를 수주한다. 그리고 26년 7년에도 UAE 2기를 해야 되고 27년 8년에도 사우디 2기나 폴란드 2기를 해야 되고 국내 신규 원전도 29년에 2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년에서부터 29년까지 대형 원전을 8기 정도를 수주를 해야만 지금 이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SMR 사업들도 마찬가지 2030년에 누적 62기가 수주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한 겁니다.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코원전에 대한 수주가 그렇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만한 소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단기간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 가이던스 내에 있는 이 목표치 외에 다른 프로젝트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다른 프로젝트가 수주가 된다든지 깜짝스럽게 수주가 된다든지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체코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거나 좀 이제 불확실해지면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봤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좀 잘 끝났다. 요게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5월 7일에 본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할 이유가 있었나? 특히 휴일, 그죠? 휴일 전에 이렇게 발표할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오늘 5월 1일자로 우리나라 이 총리가 사퇴를 하고 네, 대선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도 좀 섞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지금은 이 체코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리뷰를 하면서 신한울 3, 4호기도 사실 마찬가지 건설 재기를 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이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재개를 할 때는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그 때를 한번 볼까요? 어떤 때였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을 때 요때 그죠? 요때가 이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폴란드 원전의 LOI 체결 그죠? 폴란드에 지금 이 퐁트누프 원전 그게 2기에서 4기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소스가 뿌려졌고요. 그때 이제 주가가 딱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급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좀 깜짝 발표였죠. 왜냐하면 웨이스팅하우스에 우리가 노리던 프로젝트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넘어가 버리면서 소송까지 걸리면서 좋지 않게 흘러갔다가 LOI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도 있었고요. 그 엘다바 원전도 아마 22년 한 8월쯤이었습니다. 22년 8월쯤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요소로 작용을 했겠지만 사실상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지만은 않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신한울 3, 4호기도 생각보다 이 영향도가
적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V자로 올라간 이 상황이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상승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발표할 거였으면 사실 어제 장에 이미 그 소스가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도 장 초반에 이제 피크를 띄우고 중간에 이제 끌어내리면서 시간 외 가격까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 특히 시간 외 가격이 27,500원까지 잠깐 떨어졌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단기 급등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문제는 이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를 했을 때 두코바니 원전이 건설 기간이 언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25년에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당장 내년에 짓고 내후년에 짓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두코바니는 2029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7년 정도에 완공을 하는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착공이 29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이고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계약은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밀리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게 매출 인식이 되려면 2027년 정도, 2028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 28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기기 받고 이제 기반 닦고 착공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보다 이 건설에 대한 이 착공까지도 상당히 기간이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멜린 두기를 우선 협상권을 우리가 따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테멜린 두기가 언제 지어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두코바니 짓기 전에 이 테멜린 두기를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체코도 4기를 지으려고 하다가 2기를 지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고요. 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2기를 먼저 짓고 2기는 나중에 수요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테멜린 2기가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례로 제가 재밌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체코 2040년까지 원전 비중 45에서 55%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기사가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2015년 7월 5일입니다.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언급이 되었었고요. 이 원전 프로젝트라는 것이 아주 긴 기간 동안 언급이 되고 준비 기간, 허가 기간,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테멜린 2기가 언제 지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하필 체코 우리가 본계약을 하는 지금 정부와 이제 올 하반기에 체코는 다시 한번 총선을 하게 되고요. 정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바뀌게 되었을 때 그쪽은 이제 프랑스를 지지하는 이 당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협상을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가봐야지 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테멜린 원전이 언급되던 만큼 그 테멜린 원전이 10년 동안 지금 지어지지 않고 아직도 결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에 1기씩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멀리서 듣고 있는 그런 대형 원전 프로젝트들이 가시화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고요. 분명히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원전에 대한 이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르네상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기대했던 것은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원전이 폴란드 2기가 저는 거의 확실하게 체코 다음으로 연타를 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UAE와 사우디가 사실상 이제 작년 말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우디 UAE는 쏙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폴란드 2기도
한수원이 지금 철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웨스팅하우스의 주도권을 뺏기면서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대형 원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개본 계획도 결국에는 겨우겨우 이제 2기에서 이제 플러스 SMR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토록 11차 전기본을 이제 반대하던 야당이 갑작스럽게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원전 믹스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생각을 바꿨다고 한들 그 아래에 있는 180석, 190석의 의원들이 모두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이제 들어갔을 때 내부적인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재생에너지가 더 좋다라고 계속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추진했던 철학이 완전히 틀렸던 거거나 이전에 그 생각했던 것이 아집이었다거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 대선에 대한 결과가 이제 6월 달에 나올 거고 그 뒤에 어떤 정부가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국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는 야당에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 원전에 대한 성과를 빨리 이제 이 정부에서 끝내기 위해서 수주를 서두른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성과가 어떻니 저떻니 그죠? 웨스팅하우스에 또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식의 또 접근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런 시끄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와중에 그 추가적인 후속 호기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 이제 멀리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11차 전기본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 곧 또 12차 전기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12차 전기본이 누구 주도권으로 이제 들어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고요. 지금 정권이 이제 연장되어서 지금 정권으로 또 이제 원전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도 또 야당에서는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12차 전기본도 계속 이런 식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그러면 믹스를 추진하긴 하겠지만 이 12차 전기본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태도를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야당의 국회와 야당의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반발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통과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생각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국내 원전 시장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장밋빛 전망망을 생각하고 이 접근하기에는 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 한수원이 이제 유럽에서 계속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지재권 협상은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결국 유리한 상황으로 우리가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일 거고 로열티를 내주고 수주를 확보하는 UAE 바라칸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열티 금액이 1조 가까이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자재까지 일부 넘겨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언제 알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서서히 그 내막이 이제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기기를 많이 확보를 받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의 느낌 말고 확실한 거, 그죠? 2007년에는 두산중공업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핵심 주기 공급 의향서 체결을 이렇게 진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오픈된 계약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컨택하는 이 소식이 별로 없고요. 이 핵심 주기기에 대한 공급 의향서가 이전에 이제 중국 시장 중심으로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고 중국 시장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저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유럽 시장 중심이고요. 네, 그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좀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얼만큼의 또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전에 계약 이력을 보시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2천억 계약 체결을 합니다. 증기 발생기 등 핵심 주기기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 내에 들어가는 AP1000 정도, AP1100을 낼 수 있는 그 모델에 3개 정도를 수주했을 때 7천억 정도의 기자재를 수주하게 됩니다. 요거는 2008년 기준의 원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2025년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한 뭐 50% 올랐다라고 해서 3천억 정도로 잡아도 AP1000 정도가 3개 들어가면 거의 9천억 정도 수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가져가는 거, 폴란드 지금 정부 차원의 3기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확실히 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건설이 같이 들어간 불가리아 프로젝트 2개가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 받는다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쪽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2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네덜란드는 멀긴 했지만 네덜란드도 빠졌고 지금 이제 네덜란드도 2기, 그 다음에 저기 스웨덴 쪽도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스웨덴 쪽도 뭐 한 2기 정도로 시작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도시장도 원래 이제 AP1000 6개가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아직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인도가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자력에 대한 협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AP1000 정도 또 6기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4기, 그 다음에 7기, 9기, 11기, 17기 정도라고 합시다. 17기가 이제 한 개당 3천억이죠. 그러면 한 5조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5조 정도라는 기자재가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다 수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1, 2년 안에 다 수주될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수주 계약, 그 다음에 발주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면 향후 한 5년 정도로 잡고 1년에 한 1조 정도를 발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대형 원전 2기 정도, 네, 그렇게 이제 한 아까 3.8조 잡았죠, 체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8조에 SMR까지 좋게 잡아서 1조 정도. 그래서 5.8조, 한 6조 정도를 원자력에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뭐 본다고 한다면 뭐 가이던스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라는 것이 아주 이제 좋은 상황들을 다 예상을 하고 이미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제시한 그 목표치가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주식시장은 꼭 목표치대로 가지 않죠. 이렇게 이제 수치들을 다 반영해서 아주 이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몰리는 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분석해 왔고, 오랫동안 두산에너빌리티를 분할 매수를 해왔고, 그런 입장에서, 그죠?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 털고, 그죠? 구독자분들과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쭉 길게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 더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 가이던스 대비해서의 그런 현실적인 수치화를 시켰을 때 생각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망이 엄청나게 지금 뭐 주가가 2배, 3배 올라갈 만큼 뛰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어제 보셨듯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실제로 지금 증권가에서 예측한 것보다 어제 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 한켠에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도 2번 맞고 합병도 받고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받고 그 온갖 제가 욕을 다 먹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저점 매집을 하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이유, 매도를 뭐 딱 이 가격에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빠져도 되지 않겠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쭉 이제 이탈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을 드린 거지.
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두산 NWT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이제는 매도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신호를 드리는 거지 꼭 저를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제 투자에 맞게 안전하게 그냥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더 가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가능성을 제기를 해왔다면 이제 그 가능성 외에 이제는 주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